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부산시 해운대구 자동의 LH 뜰한채 아파트 하겠습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 그리고 대지권 8.59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15.11평, 15평 정도. 토지와 건물은 1괄 매각입니다. 자, 1괄에서 매각하고, 층수는 3층입니다. 약간 저층. 자, 감정은 1억 9,100이고, 한번 유찰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8월 22일 날 1차 진행했고, 사건 접수는 2018년 11월 16일, 한 9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 1억 9,100만 원에 감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 2018년 11월 16일, 자, 이때 11월쯤에 그때의 감정이 1억 9,100이었다. 자, 그러나 이 가격이 거래 가능한 금액인지,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면 될 것이고, 이 가격에 입찰을 해서 낙찰받는 것은 이익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20% 유찰돼서 1억 5,280만 원 진행 중입니다. 이때 낙찰이 될 것인지 또 유찰될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한번 예상 낙찰가 계산할 때 다 확인이 될 겁니다. 소유자는 주 뭐뭐로 시작하는 어떤 법인체 이름 같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안 누구누구이며 채권자는 채 누구누구입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물건인가 보시면 이렇게 뜰한채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하게 생긴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남향을 보고 있네요. 누가 거주를 하고 있느냐? 자, 이것은 낙찰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매각 물권 명세서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물권 명세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현장에 갔을 때 만날 수 없었고, 누군가 찾아와서 임차인으로서 권리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조사된 내역이 없다라고 매각 물권 명세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현장 갔을 때 집행관이 확인한 현황 조사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물에 수차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관계인을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지정된 호수에 전입세대조차도 없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이 문건 접수를 했는데, 자, 어떤 내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경매 진행과 관계된 필수적인 어떤 절차,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낙찰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자, 보시면 뭐 채권자가 열람 보고 신청, 뭐 이런 거, 뭐 등기 필증 제출, 뭐 이런 것들은 무관하죠.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제출, 가압류권자 뭐 배당 요구서 제출, 뭐 채권사 보증서 제출. 이 관계인의 수도 굉장히 적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위에서 지켜봐야 될, 주위에서 찾아보고 분석해야 될 이해관계자는 없습니다. 그럼 등기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 가져왔겠죠. 현재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져와서 2012년 11월 23일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등기 사항 중에 가장 빠른 근저당, 자, 근저당, 가압류, 뭐 압류,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자, 여기에 이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돼서 이 등기 후에 모든 권리들은 말소된다. 그럼 제가 준비해온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 받게 된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인가? 좀 전에 확인했다시피 등기사항에 인수할 사항은 없다. 자, 관리비는 확인해야 되겠죠. 관리실에 연락해서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비 연체, 연체된 기간 등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조사된 내역 없고, 점유자가 누군지 전입세대 열람을 해봐도 나오는 기록이 없다. 자, 그럼 누구를 상대로 명도할 것인가? 채무자,
소유자는 법인이죠. 자, 일단 그 대표 법인, 대표자 또는 채무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해야 됩니다. 예상 기간은 1에서 약 3개월 정도. 강제 집행은 200에서 한 250만 정도 예상되고, 이상 협의를 한다면 200 이하에서 협의하시면 현명하지 않을까. 명도 소송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권리적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점유권의 하자, 채무자나 또는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명도 외에 특이한 인수되는 권리나 낙찰자에게 손실을 끼칠 그런 이해관계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유적 하자만 계산해서 그 강제집행 비용 정도 또는 이사 협의 비용만 감안해서 예상 낙찰가를 계산하면 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LH 뜰한채 동평행대 매물 보시면 우리가 3층입니다. 자, 저층 이게 가장 저층인데 1억 9,500이고 현재는 1억 8,500이 싸다. 네, 그리고 더 저렴한 게 1억 7,900만 원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저렴한 매물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올수리 화장실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강의를 보시면 이런 매물을 한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매물을. 실거래가 신고를 보면 실제 거래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호가하고 있는 가장 싼 게 1억 7,900이다. 7,900이다. 자, 중층 보면 뭐 1억 9천, 뭐 3층에 1억 9천도 있습니다. 그리고 1억 8천 초반도 있고. 대상물의 거래 가능 금액은 저는 1억 8천에서 한 9천 정도. 1억 7,900은 정말 금매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 정도 금액 사이에 거래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인근 낙찰 사례는 많죠. 비슷한 평행대 낙찰 사례 많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물건도 많고 경매 낙찰 사례도 많고 거래 사례도 다른 데 비해서 많다. 자, 센트럴파크와 SK뷰 전용 면적 18평과 15평 이 두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1층과 5층, 남해안과 남서해안. 자, 여기 중요한 건 3차까지 가다가 8월달, 7월달 이 두 물건 모두 다 작년 연말쯤에 감정평가됐을 것입니다. 3차까지 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2차의 가격이 경매로서의 이익이 없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3차 가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3차 가니까 8명과 6명 정도 10명이 넘는 치열한 경쟁도 아니었다. 자, 꼭 필요한 사람 정도가 들어오는 이 8대1과 6대1 이 시장의 수요의 힘이 얼마나 많이 약해졌느냐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 2억 2,300과 2억 200. 자, 이렇게 됐을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래 했고 낙찰가는 이렇게 되더라. 자, 90.46%와 91%. 자, 가중 평균을 구하니까 91% 정도 예상이 되고 하한가 1억 8천을 적용해 보니까 1억 6,600 정도가 되더라. 네, 1억 6,600. 그리고 상한가를 적용하니까 1억 7,500 정도. 그러면 1억 6,600에서 1억 7,500 정도. 자, 이 금액 사이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면 중간 정도 가격인 1억 7천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취득세 1.1%,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그리고 이사 비용. 자, 요거 들어가겠죠? 들어갑니다. 자, 했을 때 1억 7,400 정도.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